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난 영상부터 좀 많이 길어지고, 좀 내용도 많아졌죠. 듣는 것이 그렇게 쉽고 편안하지만은 않을 정도로 한편으로 좀 딱딱한 내용에 지루하기도 하고, 그리고 일방적으로 설명되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좀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도 있을 거예요. 이 영상을 통한 학습이 사실 한계가 있습니다. 개념 이해를 하거나 기초 정리를 하는 것은 영상을 통해서도 충분히 한편으로는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겠지만은 우리처럼 이제 궁극적으로 프로그래밍을 해야 되고 코딩을 해 나가야 되는 과정에는 실습이라는 것이 매우 중요한 공부법인데, 그래서 혼자서 하기에 막히는 부분이 생겨버리거나 또는 옆에 친구가 또는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하는지를 한번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없다 보니까 막혀버리면은 더 이상 못 나가고, 또는 더 좋은 어떤 학습법이나 내용들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약해서 조금 답답할 것 같아요. 빨리 이 코로나가 정말 잘 마무리되어 가지고, 그죠? 강의실에서 함께 작업을 해 나가다가 개인별로 막히는 부분이 있으면 바로바로 누군가가 옆에서 도와주고 또 물어보고, 그렇게 경험에 의한 학습들이 사실 참 중요한데, 빨리 코로나가 마무리되어 가지고 강의실에서 만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 학습 영상 잘 따라 보면서 과제물 또 나름 열심히 해서 제출하고 있는 확인하고 있습니다. 수고해줘서 고맙고요. 그 강의실에서 나중에 만나게 되면은 진도가 지금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우리가 작업들을 해나갈 것들이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아하, 내가 지금 듣고 있는 이 영상들이 앞으로 공부해야 되는 가장 기초가 되는 거라 생각하시고요. 혹여라도 미진하게 덜 된 영상 학습이 있다면은 그죠, 꼭 그 강의실에서 만나기 전에 꼭 듣고, 이 영상에 있는 내용들은 최소한 좀 이해가 되고 공부가 된 상태에서 강의실에서 만나면은 아마 좀 덜 힘들 거예요. 그죠? 난 옆에 친구들 다들 참 열심히 했네. 내가 조금 약하구나, 이런 느낌 안 가질 수 있도록, 그죠? 좀 시간 내어 가지고 완성도를 좀 더 높여주도록 해주세요. 자, 강의 진행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영상에서 4장의 변수와 5장의 데이터 타입이라고 그럴까요? 자료형, 그 다음에 연산 종류들 가볍게 좀 공부했었고요. 개념적으로 이제 생소한 내용들이 있다 보니까 설명이 조금 길게, 그죠? 끌어가는 것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저하고 파이썬 하고 있지만 나중에 다른 언어들, 프로그래밍 언어의 종류는 참 많다 했고, 그죠? 걔네들 하나하나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장점들이 있다 보니까 하나도 버림없이 다 활용되고 있는 것이고, 모든 언어에서의 기초적인 개념은 동일합니다. 따라서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가는 이 프로그래밍에 대한 기본 개념, 변수, 자료형, 연산, 이런 것들은 다른 언어에서도 똑같이 적용될 거니까, 내가 한 군데에서 잘 이해해 두면은 나중에 다른 곳에서도 똑같이 활용할 수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공부를 좀 해주면 좋겠네요. 지난 영상에서 개념을 정리했다면 이번 영상에서는 맞습니다. 이 책은 이렇게 중간중간에 진급 프로젝트다라는 이름으로 단계별 케이스 스타디라 그럴까요? 사례 연구를 한 번씩 해요. 해서 숙제 이런 거 아니고요. 궁극적으로 우리가 뭘 배우는 이유가 만들기 위한 거니까, 자, 우리 지금까지 배운 거 가지고 이 정도는 한번 만들어 보자라는 그런 단계예요. 해서 진행을 해나가다가 또 프로젝트 하나 나올 거고요. 진행을 하다가 또 프로젝트 나올 거면은 여러분들은 그렇다면 내가 지금까지 배운 거 가지고 이 정도는 만들 수 있는 능력이 되어야 하는구나 라고 스스로 자기 하는 거? 맞아요. 점검하는 단계로 활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는
제목을 이렇게 붙여놨죠. 그죠? 이제 첫 번째 프로그램을 하나 만들어 보자 이거예요. 어떤 프로그램 짜보자고? 분을 주면은 시간으로 변환하는 프로그램을 한번 짜보자 이겁니다. 심플하죠? 맞습니다. 심플한 건데, 지금 우리가 배운 거 가지고 이 정도는 충분히 해볼 수 있으니까 한번 같이 생각해 보자 이거고요. 그럼 이 6장의 목표는 어떻게 잡아야 되는가? 내가 6장을 듣고 나면은 나중에 나는 내 스스로 이것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을 가지면 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나중에 백지 상태에서 이제 내가 이해됐으니까 그럼 나도 만들 수 있겠네? 그럼 나도 백지 상태에서 이거 한번 만들어 봐야지. 이렇게 된다면은 6장 프로젝트의 의미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고요. 한번 가보죠. 그럼 이런 거 해보자는 거예요. 이런 거. 그래서 예를 들면 여기도 이렇게 써놨잖아요. 그죠? 121분이라고 입력을 딱 주면은 화면에는 뭐가 출력돼야 되는데 2시간 1분입니다 라고 출력해 주면 된다는 거예요. 맞잖아요. 그죠? 분을 시간으로 출력하고 있죠. 그래서 야 121분이 몇 시간 몇 분이야? 라고 물었을 때 이게 답이잖아요. 그죠? 이렇게 출력하도록 프로그램 짜보라는 겁니다. 그래? 해보지 뭐. 해볼까요? 자, 근데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표현이 하나 나옵니다. 우리 교재 책 같이 좀 펼쳐서 보면서 이야기를 들어주시면 제일 좋아요. 여기 97페이지예요. 우리 교재. 맞죠? 97페이지에 이렇게 제목이 하나 나오는데 요 표현이 참 잘 만들어진 중요한 표현이에요. 뭔데? 우리가 해야 될 게 뭐예요? 이거죠. 옆에 써볼게요. 예, 뭐라고 쓸 것 같아요? 맞아요. 프로그래밍이에요. 프로그래밍, 그 소프트웨어 개발이죠. 프로그램 짜는 겁니다. 그죠? 그 프로그래밍을 하기 위한 과정이 어떻게 됩니까? 물으면은 이 과정이에요. 지금 우리가 해야 될 프로그래밍은 뭐예요? 방금 봤던 예제처럼 분을 주면은 몇 시간 몇 분이야 라고 출력하는 프로그램 짜라는 거잖아요. 그쵸? 이와 같은 문제가 주어졌을 때 이 문제를 해결하는 프로그래밍을 하려면은 당신은 이 5가지 과정, 생각, 코딩, 테스트, 디버깅, 반복이라는 이 5가지를 거치면서 프로그램은 완성될 것입니다 라는 뜻입니다. 참 좋은 표현이에요. 프로그램을 짜는데 들어가는 단계가 어떻게 되는데 과정이 그럼 이렇게 되는 5가지 과정이라는 겁니다. 어떤 뜻일까? 이미 용어에서 뭐 해석은 됩니다만 우선 내가 그걸 어떻게 짜야 되지라는 것을 방법을 떠올려야 돼요. 맞죠? 도대체 분을 주면은 몇 시간 몇 분으로 다시 환산해서 출력하도록 하려고 그러면은 그 어떻게 해야 되지? 그 방법이 떠올라야 돼요. 그게 생각 단계입니다. 이 생각 단계에서 방법을 떠올리지 못하면 뒷단계는 갈 수가 없죠. 해서 코딩을 잘하는 사람, 좋은 프로그래머는요, 혼자서 남들 보기엔 멍하게 있는 것처럼 보일 정도로 혼자서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때 그 사람은 야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도대체 프로그램 짜려고 그러면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까? 그 방법을 머릿속에서 지금 떠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혼자서 떠올리가 잘 안 떠오르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은 검색을 막 해요. 해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이런 방법이 있구나. 나중에 문제가 점점 더 복잡해지는 것들이 있겠죠. 훨씬 문제의 크기가 커지는 것도 있을 것이고 그럴 때는 혼자서 생각만 가지고는 한계가 있으니까 이미 만들어 놓은 더 좋은 방법 거기에 필요한 다른 좋은 아이디어가 있다면 그것도 찾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노력들이 반드시 생각 단계에서 돼야 됩니다. 생각이 머릿속에 정리가 딱 되고 나면 그죠? 이렇게 해결해야 될 거야 라고 머릿속에 정리가 딱 되고 나면 그걸 그대로 이제 코딩을 하면 돼요. 이 코딩을 할 때 우리는 지금 뭘 배우고 있어요? 맞아요. 파이썬이라는 이 언어를 이용해서 표현하는 겁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C라는 언어도 배우게 돼요. 또 뭐 있죠? 자바라는 언어도 배우게 돼요. 많아요. 종류가요. 많습니다. 그런 언어들을 가지고 각자 언어에 맞는 형식으로 표현하는 것을 코딩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코딩이 되려고 그러면은 이 생각이 그죠? 먼저 1단계에서 이 생각이 떠오르지 않으면 표현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생각이 틀리면 표현하는 것도 틀리게 되잖아요. 그래서 좋은 프로그래머, 그 다음에 좋은 소프트웨어 개발을 하는 개발자가 되기 위해서는 자바도 잘하고 C도 잘하고 파이썬도 잘 해야 되겠지만 그거보다는 우선은 그것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떠오르지 않으면 불가능하니까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해요. 생각이. 그래서 반드시 머릿속에서 항상 이제는 이 문제를 이렇게 해야 되게 해결해야 되겠다라는 방법을 떠올리는 노력을 많이 하십시오. 좀 이따 우리가 그 과정으로 이제 문제를 하나 풀어보게 되겠죠. 그럼 만들어진 것이 맞나 안 맞나 확인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테스트 단계. 내가 생각하는 방법대로 코딩을 했는데 답이 맞네? 그럼 생각도 맞고 코딩도 잘 된 거죠. 그죠? 그럼 정말로 잘 된 겁니다. 근데 테스트 해보니까 결과가 엉망으로 나오네? 둘 중에 하나예요. 코딩을 잘못했든지 생각이 잘못됐든지. 그죠? 그걸 따라가 봐야 되죠. 그렇게 해서 잘못됐으면 수정해야 돼요. 그 수정하는 단계가 디버깅입니다. 그렇죠? 잘못된 거 해결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게 해서 수정을 하니까 내 생각이 잘못됐더라. 그럼 생각을 바꿔가지고 바뀐 생각으로 다시 코딩해주면 되는 것이고, 그렇습니까? 아니야, 생각은 맞는데 그 생각을 표현하는 걸 내가 잘못했어. 그럼 표현만 바꿔주면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또다시 테스트하고 또 확인하고 해야 되겠죠. 그 과정을 계속 반복해 나가면서 완성시킨다는 것입니다. 좀 지울게요. 그래서 1년 정도 개발 경험이 있는 개발자하고 10년 정도 개발 경험이 있는 개발자하고 심지어 20년 정도의 개발 경험이 있는 개발자는 이것의 속도가 다를 거예요. 그렇겠죠, 당연히. 이제 우리 갓 시작하는 우리 같은 경우에는 생각도 잘 못할 거고 그 생각 정리도 잘 안 될 것이고 근근히 정리했는 것을 표현하는 것들도 중간중간에 에러가 많을 것이고 그래서 잘못 표현하는 것도 있을 것이고 그 테스트하니까 당연히 수없는 에러가 있을 것이고 그걸 또다시 고쳐야 될 것이고 그렇죠. 그 과정을 수없이 반복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초보자나 개발 경력이 얼마 안 된 사람은 이것을 하는 시간이 많이 걸리게 될 거예요. 그거는 부인할 수 없고 피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근데 5년 정도 개발했어요. 10년 정도 개발했어요. 그 사람은 내가 지금 고민하는 것들은 고민거리도 안 될 거예요. 뚝딱뚝딱 1분, 뚝딱뚝딱 5분 하면은 만들 정도 될 겁니다. 이게 중요한 이유가 되는 거예요. 맞죠? 경력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경력은 결국엔 경험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경력은 결국엔 경험이에요. 그래서 이 경험이 많아지면은 충분한 경력자가 되는 것이고 이 경력자가 되면은 흔한 말로 어마어마하게 높은 연봉을 받는 개발자가 되는 것입니다. 초보자 10명이 할 일을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죠? 초보자 10명이 할 일은 이 경력자는 그죠? 혼자서 다 해나갈 수 있는데 그 10명 이상의 능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 소프트웨어 개발 시장에서는요 경력자 인간이나가 그 사람의 연봉을 결정하는데 가장 중요한 기준이 돼요. 그럼 우리 같은 사람은 뭐라 부르겠어요? 맞지? 초보자입니다. 극초보자겠죠. 조금 더 심하게 붙이면 이 극초보자들은요 뭐가 제일 중요해요?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기회만 있다면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경험을 많이 쌓아본다는 건 결국에는 많은 개발 경험을 가지게 된다는 것은 내가 그만큼 개발했는 소프트웨어가 많아지는 것이고 프로그램이 많아지는 것이니까 그것이 시간이 가면 나 또한 뭐가 되는 겁니까? 경력자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은 여러분들은 이제 이겁니다. 극초보자예요. 극초보자. 이 극초보자인 여러분이 지금부터 1년, 2년, 3년, 4년 세월을 쌓아가면서 여러분들은 뭘 같이 만들어갑니까? 맞아요. 개발 경험을 만들어갈 거예요. 그죠? 업무용 프로그램도 짜볼 것이고요. 웹 프로그램도 짜볼 것이고요. AR 프로그램도 짜볼 것이고요. 게임 프로그램도 짜보게 될 것이고요. 여타의 컨텐츠도 만들어 보게 될 것이고요. 그런 경험들이 많이 쓰이면은 이 친구 한 4년, 5년 개발 경험이 있는데 다양한 것들을 개발해 보았네. 그리고 다양한 언어들을 사용해 보았네. 파이썬만 쓸 줄 아는 거 아니네. C도 쓸 줄 아네. 자바도 개발할 줄 아네. 웹 프로그램만 개발한 건 아니네. 윈도우용 프로그램도 개발해 봤네. 데이터 처리용 프로그램도 개발해 봤네. 이런 것들이 많이 경험이 쌓이면은 결국에는 우수한 경력자가 되는 것이고 그때부터는 개발 업계에서 소프트웨어 시장에서는 그죠? 소문난 사람으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은 여러분들한테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이 과정을 많이 뭐 해봐야 됩니까? 맞아요. 경험해 봐야 됩니다. 이게 공부하는 이유가 돼야 되고요. 시간을 보내는데 가장 중요한 가치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꼭 기억하십시오. 경험을 많이 해봐야 됩니다. 남들 짰는 프로그램 보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생각해서 만들어 봐야 되고, 잘 만들어졌나 스스로 점검해 봐야 되고, 틀리면은 좌절하지 말고 다시 하고, 틀리면 또 좌절하지 말고 다시 하고, 이 과정을 계속 하면서 옆에 친구 했는 거, 내가 했는 거, 또 인터넷상에 잘 모르는 사람의 블로그에 들어가 보니까 그 사람이 만든 것도 있을 거예요. 그죠? 검색하면 다 나오거든요. 그런 걸 하면서 많은 경험을 통해 가지고 스스로 성장하는 과정을 지금부터 거치십시오. 이게 우리 공부하는 지름길이고 핵심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앞에 좋은 개발하는 사람들 다 이 과정 거쳤고요. 여러분들 뒤에 오게 될 후배들도 결국은 이 과정을 거치게 될 거예요. 개발 시장에서의 경험은 매우 중요합니다. 꼭 이렇게 하십시오. 진짜로. 그렇죠? 아시겠죠? 자, 생애 첫 프로그램으로 우리는 이 5개의 과정을 뭘 해볼까? 이거 해보자는 겁니다. 다시 문제로 돌아갈까요? 뭐였어요? 문제가 분을 입력 주면 시간과 분으로 출력하는 거였죠. 아까 121분을 주면 이 프로그램은 뚝딱뚝딱 한 다음에 2시간 1분입니다 라고 출력하는 프로그램 짜는 거였잖아요. 맞죠? 그 명확하게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제일 먼저 떠올려야 되는 거는 뭔데? 이거예요. 입력으로 뭐가 들어가서 출력으로 뭐가 나와야 되는지를 반드시 정의할 수 있어야 됩니다. 프로그램은요, 사용자 대신에, 사람 대신에 일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 대신에 뭘 입력해주면 거기에 해당되는 출력을 원하는 대로 내줘야 돼요. 그게 프로그램이 하는 일이에요. 그죠? 프로그램은 자동이 없어요. 뭘 주니까, 입력을 주니까 출력을 낼 수 있는 겁니다. 틀림없는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머릿속에 제일 먼저 떠올려야 되는 거는, 야, 입력으로 뭘 줘야 돼? 그러면 출력으로 뭐가 나와야 돼? 이걸 정리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딱 정리되고 나면은 고의를 해주는데 필요한 것을 짜면 그게 프로그램인 겁니다. 아직 여기에 뭐가 들어가야 되는지 어떻게 짜야 되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블랙박스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여기를 구체화시켜주면 돼요. 이게 뭐예요?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어떻게 해야 되지? 문제 해결 방법을 떠올려야 됩니다. 생각을 정리해야 되겠죠. 한번 해볼까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자, 이건 좀 전에 했던 이야기입니다. 그죠? 입력과 출력을 이해했다면 스스로 몇 가지 입력을 예시로 적어보고 출력도 한번 만들어 봐라 이겁니다. 그죠? 뭐 이렇게 되겠죠. 셀프 체크 6.1을 보라고 되어 있는데 셀프 체크 6.1이 97페이지에 있습니다. 책에 잠시 보세요. 97페이지 보면은 읽어볼게요. 다음 각 입력에 대한 예상 출력은 몇 시간 몇 분입니까? 해가지고 456분, 0분, 9999분에 대해서 몇 시간 몇 분으로 출력되는 게 맞을까요? 라고 우선 손으로 한번 계산해 보라는 거예요. 손으로 계산할 수 있죠. 1시간은 60분이잖아요. 그쵸? 1시간 60분이니까 지금 그게 분이라면 전부 60으로 나누면 시가 나올 거 아니에요. 남는 거는 분이 될 것이고. 뭐 당연한 이야기예요. 그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방법이 아주 명쾌해요. 뭘로 나눠보면 돼요? 60으로 나누면 돼요. 그러면 여기 나오는 게 시가 될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 나오는 나머지가 뭐가 되겠어요? 예, 분이 될 거예요. 그죠? 시간과 분은 이 연산에 의해서 될 수 있을 겁니다. 그게 머릿속에 딱 떠오르면은, 오케이, 됐어. 그게 생각이에요. 그럼 그걸 이제 우리는 표현하면 되는 거예요. 맞죠? 자, 그래, 알고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봅시다. 이제 작업 나누기죠. 자, 여기서는 이렇게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책에서는. 자, 입력이 필요하니까, 입력으로 사용할 변수 하나 만들려고 합니다. 그 변수 이름은 이렇게 한번 붙여보겠다는 거예요. 이름은 딱 보면은 변수임을 입력 변수임을 알 수 있도록 의미를 보놨죠. minutes per convert, 그죠? 바꾸어야 할 분이 분값이다, 이 뜻이잖아요. 그죠? 이렇게 한번 줘보겠다. 한번 줍시다. 그 다음에 출력을 이번에는 어떻게 보여줄 것인지를 여기에 설계했어요. 이렇게 보여주겠대요. 몇 시간 몇 분인지를. 그렇죠? 이렇게 보여주려고 하면 이렇게 코딩하면 되는 거 맞죠? 그죠? 프린트문을 배웠잖아요. 이렇게. 그때 시값을 hour 파트라 부르고 분값을 minutes 파트라고 부르겠다라고 되어 있네요. 이렇게 뭐 하겠다고요? 변수를 한번 만들어 보겠대요. 변수를. 이렇게 설계하면 되겠죠.
그럼 뭐예요, 지금? 아, 나는 입력으로 들어오는 분값을 가지게 될 변수, 그 다음에 출력으로 나가게 될 C와 분값을 가지게 될 변수를 이제 약속했다, 그죠? 내가 만들어야 되는 건 맞네요. 자, 그 다음에. 그럼 이제 뭐 해야 돼요? 맞습니다. 그죠? 입력으로 분이 들어오면 출력으로 몇 시 몇 분이 나가야 되잖아요. 그럼 그것을 해줄 수 있는 중간에 맞죠? 식이 필요하죠. 그 공식을 구한 다음에 그걸 그대로 코딩해주면 프로그램이 되겠다, 그죠? 해볼까요? 여기 해놨네요. 그죠? 짜잔, 보세요. 아까 우리 뭐라고 했어요? 입력이 minutes per convert라고 그랬죠. 그러면은 기억나죠? 123분이 쉽다, 그죠? 뭐 생각은 쉬운 겁니다. C와 분으로 바꾸려면 60으로 나누면은 분이 C로 바뀌잖아요. 그래서 60으로 나누어요. 그죠? 그럼 이거 얼마예요? 6, 2, 12, 120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눔, 이 나머지 못, C 뭐가 되고요? C가 되고. 맞네. 그럼 남는 분이 있네. 이 분이 뭐예요? 초가 분, 나머지가 분이 되겠죠. 그렇죠? 맞습니까? 그런데 우리 이렇게 나누기 60 하면은 기억해야 될 사실이죠. 나누기 60 하면은 지금 여기 같으면 2.3이 나올 거예요. 그렇죠? 2.3. 그럼 2.3이라는 계산 결과가 나오는데 C는 여기에서 뭐예요? 위에 거잖아요. 그래서 뭐 시켜줘야 돼요? 나온 결과를 가지고 정수화 시켜줘서 위에 것만 가지고 가면 C가 될 겁니다. 뜻이잖아요. 맞습니까? 그래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C를 우리가 our part라고 줬는데 이것을 구하기 위해서 C와 분을 다 가지고 있는 결과값 our 데시말에서 맞습니까? C만 뽑아내는 연산을 했는 겁니다.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남는 거 이제 우리 뭐 계산해야 돼요? 분을 뽑아내야 돼요. 분은 아까 소수 좀 밑에 있는 게 분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사람마다 생각이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두 가지 방법이 있더라. 분을 뽑아내는 거는 뭔데? 1번 방법이 있고 2번 방법이 있는데 1번 방법은 지금처럼 나오는 나머지가 그죠? 뭡니까? 요게 분값인데 요게 지금 소수 좀 밑에 값이잖아요. 이걸 그냥 분값으로 바꾸려고 하면 뭐 해야 하면 돼요? 60을 곱해주면은 되겠죠. 그죠? 123인 경우에 0.05가 된다 이 말이다. 그죠? 맞잖아요. 그죠? 아, 소수 좀 이하만 남기면 좀 이따 한번 확인해 봅시다. 우리가 이걸 찍어 볼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나머지 연산 퍼센트. 아, 이건 이 말이다. 그죠? 저절로 되네요. 나머지 값 그대로 직접 구하는 거다. 그죠? 퍼센트 값. 123을 맞아요? 60으로 나누면은 못은 6, 12, 120이고 나머지는 아까 얼마나 3이라고 그랬잖아요. 요 나머지를 뽑아내는 연산이 퍼센트 연산이죠. 저 앞에서 우리가 한번 다루었더랬습니다. 그죠? 그러면은 나머지로 그냥 바로 구하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요렇게 나머지가 분인데 나머지 값이 분인데 나머지를 직접 구해 가지고 뽑아내는 것이 퍼센트 연산이고 아니야. 그죠? 실수 연산해가 이거 나누기 연산이 있었죠. 실수 연산해가 나온 값을 그대로 다시 60을 곱해서 하는 거다. 보여줄게요. 조금 아직은 복잡네요. 그렇죠? 1번 방법부터 해봅시다. 요 코드입니다. 요 코드. 지금 여기에서 강조하려는 코드가 요거예요. 요거. 그렇죠? 그리고 아까 60 곱해준다 그랬죠. 요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데. 자, 지금부터는요, 이제 여기서 안 보고요, 프로그램 열어서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프로그램 방법 1이나 되어 있는데요. 자, 첫 번째 프로그램을 한번 열어봅시다. 책에는 몇 페이지 보면 되느냐 하면요, 101페이지 펼쳐놓으세요. 101페이지. 됐죠? 101페이지 펼쳐놓고요. 저하고 이제는 작업하면서 볼게요. 작업하면서. 자, 그러면은, 우리가, 작업하기 위해서 뭐 열기로 했죠? 예, 맞아요. 주피터 노트북 쓰기로 했죠? 열어보십시오. 클릭. 자, 주피터 노트북이 올라옵니다. 지난번에 그 GitHub을 통해 가지고 책에 있는 예제들을 미리 배포를 해드렸어요. 그리고 그것을 제가 어디에 담아놓느냐면 여러분들도 각자 담아놓은 위치가 있을 건데 저는 바탕화면에 받아놨어요. 데스크탑이죠. 클릭. 거기에 저는 이 Python src라는 이름의 폴더를 만들어가 거기에다가 담아두었어요. 클릭. 맞아요. 거기 보면은 GitHub에서 제공해줬던 우리 교재 예제들이 몽땅 여기 다 와 있어요. 됐죠?
여기에다가 저는 지금 수업 시간에 같이 만들어 놓은 예제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은 나하고 직접 만든 예제들, 맞죠? 저 같으면 여기에 조정현.ipynb라는 것이 맞습니까? 지금 계속 그 수업을 하면서 예제들이 담겨 있는 노트북 파일입니다. 그죠? 그리고 아래쪽 여기 보면은 리스팅 표시 좀 할까요? 이 부분입니다. 그죠? 이 부분요. 리스팅 챕터 6이라는 이 파일이 지금 우리 보고 있는 교재 6장이잖아요. 6장 예제들이 여기다 담겨 있어요. 그래서 이걸 잠시 한번 열어볼게요. 파이썬 파일 맞죠? 클릭 하면은 맞아요. 이렇게 별도의 탭으로 그죠? 파이썬 파일을 열어줍니다. 주피터 노트북에서. 근데 지금 요게 지금 우리 교재에 있는 6장에 있는 두 개의 예제입니다. 두 개의 예제인데 먼저 보려는 첫 번째 예제가 지금 요거예요. 요게 지금 우리 교재 몇 페이지라고 그랬어요? 제가 101페이지라고 그랬죠? 101페이지에 있는 맞습니까? 예제예요. 확인되죠? 101페이지 예제인데 요걸 끝내고 나면은 두 번째 방법으로 해가 예제가 하나 더 나올 겁니다. 그게 아래쪽에 있는 요 예제입니다. 요거는 우리 교재에 미리 확인을 해 두세요. 한 페이지 넘기면은 페이지 103에 가면은 방법 1화가 또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의 예제들은요, 챕터별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6장이잖아요. 6장에 있는 모든 예제들을 한꺼번에 이렇게 하나의 파일 안에다가 같이 담아둔 겁니다. 그럼 나는 우선 요 예제를 공부하면 되는 것이고, 요거 보고 나서 다음에 요 예제 아래쪽에 예제 보면 되는 거예요. 이해가죠? 그럼 이걸 실행을 어떻게 시키는데, 실행은 여기서 실행 안 됩니다. 안 돼요. 왜요? 주피터 노트북은요, 파이썬 파일을 실행시키는 것이 아니라 조각을 실행시키는 거잖아요. 이 파이썬을 직접 실행시키려고 하면 콘솔에서 파이썬을 호출해가 실행시키든지 아니면은 어떻게 해서 실행시켜야 돼요? 예, 맞아요. 스파이더라는 툴이 있었죠. 거기에 들어가가 하든지. 둘 다 좀 이따 보여줄게요. 할 건데, 보세요.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느냐 하면은 우선 필요한 게 요 파일이잖아요. 1번 예제가 요거거든요. 그럼 요거만 그대로 들고 오면 됩니다. 제가 복사할게요. 자, 이제부터 이렇게 하면 돼요. 자, 리스팅 6.1 예제다 해가 요까지, 그죠? 요까지 요걸 그대로 블락킹해가 한번 해보면 여러분들 이제 경험적으로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복사합니다. 컨트롤 C. 카피 떴어요. 그런 다음에 요거만 내가 별도로 주피터 노트북에 올려가지고 공부할 거예요. 그러면은 다시 요 탭 말고 왼쪽에 아까 우리 열어놓던 탭 있죠? 여기 가면은 주피터에서 지금 볼 수 있는 모든 파일들 목록 다시 보잖아요. 기억나요? 여기서 지금 내가 직접 공부하려고 만든 주피터 노트북 파일이 나는 거예요. 요거죠? 표시 한번 할까요? 그렇죠? 얘잖아요. 그럼 여기에다 열어가지고 내가 계속 공부를 해나가면 되겠다. 그쵸? 그럼 요거 엮게요. 클릭 하면은 주피터 노트북이 열리잖아요. 맞네요. 전에 우리가 영상에서 공부했던 것들이 흔적이 아직 담겨 있네요. 이렇게 계속 쌓아나가는 거라 그랬습니다. 공부할 때는. 그럼 다음 탭 여기 맞죠? 여기 노트에다가 좀 전에 우리가 봤던 6장에 한 번 더 다시 보여줄게요. 요거 그대로 카피 뜹니다. 컨트롤 C 한 다음에 노트북으로 넘어와서 여기에다가 컨트롤 V 복사해요. 예, 맞습니다. 좀 글자 키울까요? 요렇게 복사하면 돼요. 요렇게. 그러면은 그죠? 원래 있던 파일 여기 맞아요? 여기 있던 두 개의 파일 그 소스 코드 중에서 내가 지금 당장 공부해줄 소스 코드는 요렇게 앞부분이니까 요것만 따로 띄어가지고 실행시킬 수 있는 겁니다. 실행은 뭘까요? 요거 하잖아요. run요. 클릭해 볼게요. 그죠? 실행되죠. 맞습니까? 실행됐잖아요. 요렇게 해서 따로 소스 코드를 들고 와서 공부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좀 이따가 뭐 뻔한 이야기다, 그죠? 여기에서 요 공부 마치고 나면 아래쪽에 요 두 번째 예제 또 봐야 되겠죠?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좀 이따가 제가 복사해 올 거예요. 해서 요 주피터 노트북 아래쪽에다가 또 카피해 놔놓고 실행시키면 되겠죠. 요렇게 해서 조각 단위로 공부하기가 참 좋다는 겁니다. 그렇죠? 자, 우선 요거 한번 코드 분석해 봅시다. 요게 첫 번째 예제예요. 첫 번째 예제. 글자 좀 키울까요? 제가 조금만 키울게요. 자, 보기가 좀 낫습니까? 자, 보세요.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이 이제 코드 분석한다는 건요, 이렇게 쓰여져 있는 이 프로그램 소스를 보고, 이게 파이썬 프로그램입니다. 이것을 보고, 아, 이 프로그램은
이런 과정으로 실행되어 가지고 이와 같은 결과를 내는구나 라고 이해되면 되는 겁니다. 그럼 나도 나중에 필요할 때 이렇게 표현해야지 내 생각을 이렇게 표현하면 되는구나 라고 그 머릿속에서 이해를 해두면 그게 코드 분석이에요. 외우지 마세요. 볼 줄만 알면 돼요. 한번 볼까요? 123을 minute to convert라는 변수에다 준대요. 아, 그러면 얘가 123이라는 값을 가지는 입력 변수가 되는구나. 맞겠죠? 아래쪽에 그러니까 print라고 되어 있어요. 아까 우리가 확인했던 것처럼. 다 뭐 찍는데요. 시간, 분을 찍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hours part하고 minutes part라는 변수 값이 이렇게 찍히도록 만들어 둔 거예요. 아, 얘가 뭐라고요? 맞아요. 출력이에요. 얘가 뭐고요? 입력이에요. 그렇죠. 그럼 나머지 과정이 뭘까? 요 입력이 이와 같은 출력이 나오도록 해주는데 필요한 처리들이겠죠. 이게 프로그램인 겁니다. 자, 한번 따라가 볼까요? 그러면 다시. 자, 어떻게 해요? minute to convert가 123인데 여기다 60으로 나누래요. 그럼 123 나누기 60 하잖아요. 그 계산 결과를 뭐가 가지겠어요? 맞아요. 아우트 데시말이 가집니다. 그럼 당연히 소수점 밑에 수가 있을 것이고 얘 연산하면은 소수점 밑에 위에 수가 있을 것이고 소수점 밑에 수가 있겠죠. 거기에서 C는 몇 시간 몇 분이니까 소수점 위에 값만 가져오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계산된 결과에서 맞아요? 소수점 위에 값만 가져오려고 정수화 시켜요. 맞습니까? 그 정수화된 것을 hours part가 가진대요. 이해가요? 그러면은 맞죠? 그럼 분은 요게 이제 C가 될 거예요. 그죠? 요게 C일 거예요. 그럼 분은요. 뒤에 값 요거잖아요. 그럼 요 뒤에 값만 빼내야 되죠. 빼내려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원래 값에서 그렇죠? hours 데시말이죠. 원래 값에서 정수값 앞에 값만 가져있던 게 누구예요? hours part죠. 빼면은 남는 건 뭐만 남겠어요? 소수 밑에 것만 남겠죠. 그걸 누가 가져요? minute 데시말이라는 변수가 가지도록 하는 겁니다. 그죠? 요게 분이겠죠. 근데 뭐예요? 60분 단위로 아직 환산이 안 돼 있죠. 그냥 10진수 값으로 돼 있잖아. 소수점 밑에. 그럼 60분에 해당되는 값을 하려고 그러면은 맞죠? 이게 0.5면은 밑에 있는 값 0.5면 이게 0.5분이라는 게 아니잖아요. 60분 중에서 0.5에 해당되는 값은 얼마 하면 돼요? 60으로 곱해보면 될 거 아닙니까? 맞습니까? 곱했는데 그것을 라운드 시켜준대요. 이건 좀 이따 우리가 확인할게요. 왜 필요한지. 라운드는 뭐예요? 하여튼 확인을 해두세요. 맞아요. 반올림이에요. 그렇죠? 고려 있는 값이 분값이 된다. 이해가시죠? 자, 요까지 하고요. 글자를 조금 조절했습니다. 자, 이 뻔한 이체예요. 여기 60 넣어요. 예를 들면 그러면은 지금 바꾸고 싶은 시간의 분값이 60분인데 60분은 몇 시간 몇 분이겠어요? 이거 얼마 나오겠어요? 실행시켜 볼까요? 실행. 당연하죠. 1시간 0분 맞죠? 60분에 1시간이니까. 근데 이거 61분 돼요. 그럼 몇 분 나와야 돼요? 1시간 1분 나와야 되겠죠. 실행. 맞잖아요. 그죠? 요게 121분이면요. 얼마 나와야 돼요? 맞죠? 2시간 1분 나오는 게 맞잖아요. 그거 계산하고 있는 프로그램이에요. 그쵸? 거기에 필요한 것으로 60으로 나누어 가지고 나누어진 그죠? 소수점 위에 값만 뽑아내면 시간이 나올 것이고 소수점 밑에 값만 뽑아내는 것이 이 코드이고 그죠? 밑에는 소수점 밑에 값만 뽑아 가지고 그걸 분으로 환산하려고 60을 곱해주면 된다고. 근데 이거 왜 필요할까? 라운드 제가 한번 살짝 지워 볼게요. 여기다가 라운드를 지울게요. 지우고 그럼 갈로 필요 없죠? 닫을게요. 자, 새로 고침 해볼게요. 이렇게 나와요. 그렇죠? 이것 때문이에요. 똑같은 121인데 시간은 2시간 맞는데 분이 엉망으로 나와요. 그렇죠? 분이 여기 얼마 나와야 돼요? 원래 1분 나오는 게 맞잖아요. 121분은 2시간 1분이니까. 근데 왜 이렇게 나와? 컴퓨터 연산에 우리 책에도 그런 설명이 있습니다만은 컴퓨터 연산의 취약점입니다. 단점이라기보다는 취약점이에요. 컴퓨터는 무슨 기계예요? 디지털 기계예요. 디지털 기계. 그러다 보니까 자릿수가 제한적으로 쓰여져요. 한정되어 있습니다. 계산하는데 필요한 것이. 우리 수학이나 중고등학교 때 수학 연산처럼 무한수가 아니거든요. 자릿수가 제한되어 있다. 컴퓨터로 표현할 수 있는 기억 용량의 한계가 있으니까 자릿수가 제한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한된 자릿수로 계산하다 보면 결국엔 어느 순간에 자동으로 자리가 끊겨버리는 겁니다. 그죠? 그때 이미 오차가 생기고 있죠.
그 생긴 오차 때문에 값이 틀어질 수 있는데 그것을 그대로 다 표현해 본들 오차가 있다 보니까 정확하게 표현을 못 하거든요. 그래서 강제적으로 뭐 한 겁니까? 우리는 이 수를 끝까지 받아볼 수도 없고 오차가 있다 보니까 강제적으로 이것을 정수화 시켜주고 있는 겁니다. 그게 뭐라고요? 라운드예요. 이제 다시 라운드 시켜볼게요. 자, 그래서 라운드 해서 60 이렇게 하는 거 해볼까요? 실행 한번 시켜볼게요. 되겠죠. 이 설명을 우리 책에서는 어떻게 했느냐 하면은 여기를 볼게요. 여기도 이렇게 해놨다 그죠? 소수점 아랫부분을 받아서 정수화 시켜주는 값으로 라운드를 하고 있는데 그죠? 우리 교재에서도 지금 교재 여기 몇 페이지 이야기냐 하면요. 보이네요. 102페이지 보십시오. 개념만 좀 이해해 주면 될 것 같아요. 102페이지 보면. 그쵸. 102페이지 보면은 라운드를 시키지 않으면은요. 소수점 밑에 수가 이렇게 나온다고요. 2점 얼마 이래 나온다고. 자릿수가 제한되어 있으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강제적으로 얘를 뭘로 해줘야 됩니까? 우리가 2.9분 말이 아니잖아요. 1분, 2분, 3분, 4분 가야 돼. 우리가 지금 초를 고려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어떻게 합니까? 반올림해서 맞죠? 분화시키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됐고요. 여기도 우리 책에 뭐 나오는데 일어나는 것처럼 그죠? 지금처럼 메모리 저장할 때 자릿수 한계가 있으니까 변사값 저장해야 되고 그래서 저는 이만큼의 오차가 생길 수밖에 없다고요. 그죠? 그것을 반올림해서 없애는 겁니다. 정수화 시켜주는 것은 결국은 오차를 줄여주기 위한 노력입니다. 됐고요. 두 번째 방법 한번 볼까요? 두 번째 방법. 자, 우리 교재에 103페이지 나온다. 그죠? 얘는요, 60을 곱하는 오차를 줄이기 위해서 60을 곱하는 것이 아니라 애당초, 그죠? 1시간은 60분으로 되어 있으니까 시간 말고 나머지는 그죠? 0분부터 59분 사이로 나머지화 시켜버리는 겁니다. 그 뜻입니다. 한번 확인해 볼게요. 무슨 말인지. 자, 예제 한번 볼까요? 예제. 다시. 어디였죠? 요거다. 그죠? 원래 소스 파일이 이거였죠. 좀 전에 우리가 봤던 것이 요 위쪽에 있는 연산입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시간을, 분을 시간으로 환산하는 걸 했고, 이번에는 두 번째 예제. 요거 한번 보자고요. 요 예제. 가지고 올게요. 컨트롤 C. 가지고 옵니다. 복사했어요. 자, 아래쪽 노트에다가 컨트롤 V 해가 얘만 따로 한번 이제 공부해 봅시다. 따로 봅시다. 됐어요? 글자. 자, 미안합니다. 컨트롤 D 됐어요. 여기 보면은 똑같죠? 123분을 60으로 나누어서 나누면 2점 얼마 이래 나올 거 아니에요. 여기서 우리가 마찬가지로 시간을 고려하려고 그러면은 소수점 위의 값만 뭐 하면 됩니까? 정수화 시켜달라 하시면 되죠. 그래서 이 전체를 정수화 시키면은 밑에 거 떨어뜨리고 자동으로 2가 되겠다. 그죠? 맞습니까? 그럼 나머지 요게 분에 해당되는 건데, 아까는 이걸 어떻게 했어요? 0점 얼마로 나온 것을 60분의 단위로 환산하기 위해서 여기다 60을 곱해가지고 반올림 해줬잖아요. 이번에는 그런 방식이 아니고, 애당초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나머지를 취하겠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럼 어떻게 돼요? 123을 60으로 나눈, 맞습니까? 나머지는 2, 6, 2, 12. 나머지 얼마 나와요? 3 남잖아요. 이게 그냥 그대로 분이 되면 되잖아요. 그죠? 굳이 여기에 소수점 얼마를 취하는 걸로 하지 말고 나머지 값을 계산해 버리는 겁니다. 이해가세요? 그렇죠? 그래서 나머지 연산을 사용해서 그냥 60으로 나누어 가지고 그것을 그대로 분으로 얻으면 된다. 첫 번째 방법이 명확합니까? 두 번째 방법이 명확합니까? 지금 그 결론 이야기하려는 거예요. 연산 자체에서도 그렇고 내가 이해하기도 그렇고 더 좋은 방법은 어느 겁니까? 맞아요. 이 방법이에요. 두 번째 방법. 소수점 위의 것은 분으로 C로 따지고 나머지는 분으로 해버리는 방식이 나왔다는 겁니다. 실행 한번 시켜볼까요? 실행 시켜볼게요. 실행. 맞잖아요. 훨씬 낫잖아요. 이건 암만수가 커도 괜찮죠. 우리 교재에 좀 전에 다시 한번 봐주세요. 셀프 체크 6점 몇 번이었죠? 97페이지까지 봐주세요.
97페이지. 아까 우리 그 셀프 체크하는데 손으로 계산해보라 했던 거 있었죠? 97페이지. 1번 한번 보세요. 456분이에요. 456분. 몇 시간 몇 분이겠어요? 456 넣어볼게요. 넣었습니다. 몇 시간 몇 분 나와야 돼요? 해볼까요? 맞죠? 7시간 36분이래요. 단순하게 계산해도 여러분들 알잖아요. 456을 60으로 나누면 6, 7이 42. 나머지 얼마 나와요? 36. 나머지를 그냥 그대로 맞죠? 쓰는 거 아닙니까? 60으로 나눈 나머지 값을 그대로 쓰면 되잖아. 클리어합니다. 가장 깨끗한 방식이에요. 하나만 더 해볼까요? 거기 지금 세 번째 문제 한번 보세요. 아주 큰 숫자죠. 9999. 몇 시간 몇 분일까요? 계산해 볼게요. 그렇죠. 이렇게 된대요. 똑같습니다. 그죠? 정수와 취한 것은 나머지가 아니고 모스의 정수와 취한 것은 C로 주고 나머지는 분으로 주는 거 아닙니까? 똑같아요. 맞습니다. 이렇게 된다. 그래서 두 가지 방식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데요. 자, 이번에는요, 제가, 오케이. 지금은 우리가 둘 다 어디에서 지금 돌려보고 있습니까? 주부터 노트북에서 돌려보고 있어요. 각각의 노트에다가 첫 번째 방법 넣었고, 그 위에서 첫 번째 방법 넣고, 여기 두 번째 방법 넣어봤죠. 따로따로 돌려가지고, 비교해가지고, 어느 방식으로 해도 결과는 같은데, 결론적으로는 두 번째 방식이 좋다라는 걸 확인했고요. 이렇게 단계별 학습할 때는 이 주피터 노트북이 참 좋습니다. 맞고요. 이번에는요, 제가 다른 툴 하나 소개할게요. 좀 조금 필요해서 그래요. 뭐였죠? 우리 툴이, 맞아요. 노트북 말고 하나 더 있었잖아요. 스파이더. 클릭해 볼게요. 네, 한번 봅니다. 스파이더가 실행됩니다. 됐습니다. 이 스파이더 맞죠? 맞습니다. 여기에서요, 지금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공부해야 되는 예제를 여기서도 한번 똑같이 한번 비교해 볼게요. 요거 클릭하면은, 소스 플로우기 할 수 있어요. 자, 클릭하면은, 예제가 어디 있는데 저는 바탕화면에 맞죠? 파이썬 src 안에 뭐였죠? 요거였죠. 우리 교재 지금 리스팅 챕터 6 이 예제 맞죠? 이거 올려볼게요. 열기 맞아요. 지금 우리가 봤던 예제가 그죠? 여기에서도 똑같이 올라오잖아요. 아까 예제 두 덩어리 있었죠. 똑같은 거 올라와요. 똑같은 거. 그래서 여기에서 공부할 수도 있고요. 노트북에서 공부할 수 있는데 노트북은 자꾸 반복되는 설명이다만은 잘라가지고 따로따로 코딩 공부하고 따로따로 정리하기가 좋고 얘는 프로그램 단위로 정리하기가 좋아요. 그럼 얘는 실행 어떻게 시키는데? 똑같이 실행시키면 돼요. 뭐예요? 얘예요. 요게 런 메뉴에 있는 겁니다. 근데 요때 실행시킬 때요. 그냥 런 하면은 지금 이 소스 통째로 그냥 가만히 놔두고요. 그냥 런 누르면은 실행이 두 번 될 거예요. 아래쪽에처럼. 여기 지금 실행이 두 번 됐어요. 그렇죠? 실행이 두 번. 근데 아마 에러가 있네요. 제가 뭐 건드린 게 있나? 아하, 요거에 이거 제가 방금 내가 키보드 잘못 타이핑해 여기 D를 눌렀네요. 여기요. 여기 지금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그렇죠? 지울게요. 됐습니다. 다시 실행시켜 볼게요. 실행. 네, 제대로 실행되죠. 미안합니다. 잠깐만요. 자, 여기 보세요. 여기, 뭐가 눌러졌죠? 아하, 미안합니다. 다시 한번 실행시켜 볼게요. 이게, 아하, 이제 키가 중복 기능이 있어서 지금 걸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요. 네. 다시 실행시켜 볼게요. 네, 실행됐죠. 여기 보이죠? 여기 실행. 그죠? 2시간 3분, 2시간 3분. 실행 두 번 됐네? 맞아요. 얘 실행된 결과하고 얘 실행된 결과 지금 두 개 다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스파이더는 따로 지정하지 않으면 이렇게 한꺼번에 실행시키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잘라서 실행시킬 수 있습니다. 스파이더도. 그거 지금, 지금 우리 스파이더 하죠? 잘라서 실행시킬 수, 이것만 실행시킬 수 있어요. 꼭, 그 노트북에서 따로 잘라온 것처럼 할 수 있어요. 그건 어떻게 하는데, 알아두면은 도움될 것 같아서 소개할게요. 이렇게 하면 돼요. 실행시키고 싶은 것을 블락킹 하십시오. 이렇게. 마우스로. 블락킹. 한 다음에요. 요거 누르시면 돼요. 클릭. 아하, 아닙니다. 미안. 안 되는가 보네요.
결국엔 키로 해야 되네요. 앞에 있는 거 거짓말. 죄송. 어떻게 하는데 이렇게 블락킹 했죠? 그런 다음에 컨트롤 키 누르고요. 컨트롤 키 누르고 계세요. 컨트롤 키 누르고 엔터 키. 컨트롤 엔터. 이렇게 합니다. 맞죠? 컨트롤 누르고 엔터. 그렇게 하면은 맞아요. 그죠? 당신이 선택했는 코드는 요거고 그것만 실행시키면 요겁니다 라고 보여줄 거예요. 맞죠? 이렇게 실행시키면 돼요. 스파이드에서는. 그럼 밑에 거 해볼까요? 밑에 거 제가 이번에 밑에 거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은 이번에 밑에 거 와가지고 요렇게 나 밑에 요 코드 덩어리만 좀 실행시키고 싶어 했어요. 이게 얘들 포함돼도 되고 안 돼도 되죠. 어차피 앞에 샵 붙으면 주석이니까 실행되는데 영향을 안 미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뭐 블락킹 했어요. 이번에 나 요것만 좀 실행시켜 주세요 하면은 마찬가지로 블락킹 한 다음에 아까 무슨 키라 그랬죠? 컨트롤 엔터 누르면 돼요. 그럼 어떻게 돼요? 오른쪽 아래 보세요. 당신 요번에 선택했는 코드는 이거야. 얘만 실행시키면 이렇게 되라고 보여주잖아요. 맞죠? 스파이드에서는 이렇게 하면 돼요. 이렇게 하면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하면은 스파이드에서 이렇게 블락킹해서 컨트롤 엔터 누르는 것이 어디에서? 여기에요. 그죠? 주피터 노트북에서 요 하나의 노트 덩어리 맞습니까? 요 노트 덩어리 안에서 실행시키는 거와 결국에는 같은 방식으로 실행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어느 거 할래? 알아서 하세요. 그렇죠? 주피터 노트북을 쓰고 싶은 분은 쓰시고 스파이드로 하시고 싶으면 스파이드로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전에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저는 개인적으로 어느 걸 더 좋아한다 그랬죠? 예. 혼자 공부할 때는 이게 나은 것 같더라고요. 정리하기가 좋으니까 끊어서 딱딱 저절로 정리가 되니까. 그래서 알아서 하시고 지금 그거 비교는 이미 됐는 거 한 번 더 이제 요 단계 끊어서 할 수 있는 실행시키는 거 소개시켜 드리려고 들어왔는 건데 여기에서 제가 요거 한번 열어볼게요. 오른쪽 지금 탭에 이 부분입니다. 제가 요 부분 누를 거예요. Variable Explorer 요거 누를 겁니다. 눌러볼게요. 자, 클릭 하면은 변수의 실행 상태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원래 이미 실행됐네. 됐죠. 아까 우리가 여기 기억나죠? 이 부분. 그죠? 이거 한번 블락킹해서 실행시켰고 이거 한번 블락킹해서 여기 실행시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미 실행됐다 보니까 실행된 것들이 내가 안 보고 있었지만은 이미 여기에 노출되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죠? 그럼 이건 뭔데? 좀 이해를 다시 한번 하려고 여기 들어온 건데요. 앞전에 실행된 걸 우선 언제 실행된지 잘 모르니까 좀 지울게요. 지우는 건 어떻게 지우느냐 하면은 어디 있죠? 여기 있네요. 여기 위에 아이콘 보이죠? 여기 위에 요거 지금 제가 요러 그죠? 보면 remove all variables라고 되어 있잖아요. 지금 이미 와 있는 이 변수 값들 다 한번 싹 지우려고 합니다. 클릭 지우개 모양이에요. 클릭 그죠? 지워도 됩니다. yes 깨끗하게 지워졌죠. 됐어요? 자, 요 상태에서 자 이제 왼쪽에 있는 코드 중에 첫 번째 우리가 방식으로 코딩했던 게 이 부분이죠. 그렇죠? 이 부분 다시 한번 실행시켜 볼게요. 그러면 요것만 실행시키고 싶으면 이렇게 블락킹해서 컨트롤 엔터라 그랬죠. 컨트롤 엔터. 오케이 됐습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한번 맞춰 보려고 지금 여기 들어온 거예요. 지금 얘 실행시킨 게 요 결과죠. 2시간 3분입니다. 123을 60으로 나누는 것에 대한 정수값만 취하면은 C가 된다 그랬고 맞습니까? 나머지 C를 빼고 그죠? 원래 값에서 C를 빼고 소수점 밑에 값만 가져오면은 분에 해당되는 값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분으로 바꾸기 위해서 60 곱해가지고 정수화 시킨 거라고 그랬잖아. 맞죠? 맞죠? 그것을 단계별로 보여주고 있는 게 요 테이블인데 요 자세히 간제 이미 노출시켜 주니까 고맙잖아요. 요거 다시 한번 보자고요. 보세요. 제일 처음에 아워 데시말 한번 볼까요? 아워 데시말이 얘죠. 맞춰봐야 됩니다. 미니트 컨버터에다가 60으로 나누면 얼마 나옵니까? 123을 60으로 나누었을 때 맞습니까? 얼마 나오면 60으로 나누면 2.05가 된대요. 계산을 하면. 부동소수점수 연산을 정확하게 하면은 2.05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계산기 두드려 보십시오. 실제로 123 나누기 60하면 2.05 나오는 거 맞죠? 여기에서 우리가 아워저 파트는 아워저 데시말에서 정수화 시키는 거라 그랬죠.
hours part는 hours 데시말의 값을 정수화시킨 거잖아요. 그래서 2죠. 맞습니다. 그 다음에 minutes 데시말은 hours 데시말 빼기 hours part죠. minutes part는 minutes 데시말은 맞습니까? minutes 데시말은 hours 데시말에서 hours part가 뺀 거잖아요. 2.05에서 2 빼잖아요. 그럼 얼마 나와요? 0.5, 0.05가 나와야 되는데 얘 지금 얼마 나온다고 했어요? 0.4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나온다고 돼 있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정확한 값이 안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뭐 때문에? 자릿수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이미 한계가 있는 자릿수이기 때문에 무한수를 표현 못 하거든요. 그렇죠? 오차가 있는 겁니다. 디지털 기기의 한계예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디지털 기기의 한계. 그럼 미니처 파트는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미니처 데시말에다가 60분으로 환산해야 되니까 곱하기 60 해주면 되잖아요. 얘를 곱하기 60 하면은, 그죠? 얼마 되겠어요? 소수점 밑에 어떤 수가 나오겠죠? 근데 그것을 뭐 취하고 있습니까? 반올림 취해가지고 구하고 있는 겁니다. 요거 반올림 안 취하고 한번 구해볼까요? 보여줄게요. 제가요, 보여줄게요. 여기 반올림을 잠시 뺄게요. 뺄게요. 자, 뺐습니다. 자, 다시 그럼 얘를 실행시키면은요, 미니츠 파트, 요 값이 3이 아니고, 이제는 뭐가 반올림 안 하니까 다른 값이 나오겠죠. 요거 잠시 지울게요. 변수값. 지우고, 오케이. 깨끗하게 비웠어요. 자, 이번에는 이 바뀐 코드로 실행 한번 시켜줘. 컨트롤, 엔터. 맞죠? 오른쪽 거 보고 있습니까? 이 부분 달라지고 있는 거 확인하면 되죠. 이번에는 뭘 안 했어요? 그냥 곱하기 60만 했죠? 이 값에다가 곱하기 60을 하면은 이 값이 되는데, 맞잖아요. 이미 이 자체가 오차가 있는 수를 가지고 60을 곱해본들 오차가 있겠죠. 우리는 그것을 정수화 시켜주는 분값으로 가야 되니까, 강제적으로 여기에다가 아까 우리 뭐 지은 거예요? 얘를 반올림해서 가지게 되는 분값으로 해주는 겁니다. 그렇죠? 맞죠? 그럼 다시 복귀할게요. 자, 여기에다가 다시 라운드 취하면 되죠. 자, 라운드 취했습니다. 보이죠? 라운드 취했습니다. 그럼 이제 이 값이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안 나오고 이것에 라운드를 취하면 반올림 되니까 3이 되겠죠. 그렇죠? 왜 라운드가 필요한지를 이해하시라는 겁니다. 이제 다시 실행시켜 볼게요. 됐습니다. 왜 라운드를 취하는지를 이해하시라는 거예요. 되셨죠? 됐습니다. 잠깐만요. 화면 정리 좀 할게요. 네, 됐습니다. 요렇게, 지금 제가 잠시 이 스파이드에 들어온 이유는요, 이 코드는 같은데, 이 코드가 가지는 이 변수 값들이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잠시 확인시켜 주려고, 이 화면 좀 따라가 보려고 이 스파이드에 들어온 거예요. 나중에 여러분들도 프로그램 코딩 하다가, 도대체 이 변수가 지금 가지고 있는 값이 무엇이기에 어떻게 된 거지? 를 좀 분석할 때는 이렇게 변수들을 보기가 좋은 게 이 스파이드니까 좀 들어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이번에는 이 아래쪽 코드에 대해서 이 변수 값이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따라가 볼까요? 그러면은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 그럼 우선 이 변수 테이블 지우면 되죠? 깨끗하게 비우고, yes, 비웠습니다. 비운 다음에, 야, 이번에는 밑에 거 한번 실행시켜줘. 명쾌할 거예요. 뭐, 소수점 밑에 수가 나오진 않을 겁니다. 실행시켜 볼게요. 컨트롤, 엔터. 맞죠? 그렇죠? 명쾌하잖아요. 아까 여기 뭐 소수점 길게 나오는 거 이런 거 없죠? 없습니다. 왜? 애당초 나머지를 바로 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위에 거 이 과정은 같죠. 위에 거 이 과정은 마찬가지로 2.05 나오지만은 인테저 정수화 시켜가지고 시간을 가져가는데 분값은 이제는 뭐 0. 어쩌고 저쩌고 없이 그죠? 바로 나머지를 바로 취해버리니까 훨씬 정확한 값을 얻을 수 있다. 아하, 똑같은 값에 대해서 매우 중요한 사실입니다. 똑같은 값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연산을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죠? 그 중간 과정은 달라질 수가 있구나. 그렇죠? 이 방식이 좋은 방식인가? 1번 방식 아니면 이 방식이 좋은 방식인가? 그럼 2번 방식이 좋은 게라는 이야기죠. 왜요? 애당초 오차를 만들지 않고 연산을 하니까.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가져가야 될 문제를 푸는 방법을 생각할 때, 야, 어떻게 하면은, 우리 쓰는 기계가 뭐라고요? 예, 디지털 기계예요. 그죠? 어차피 제한된 자릿수를 가지고 수를 표현하는 게 디지털 기계입니다. 그죠? 이 디지털 기기에서 근원적으로 존재할 수 있는 뭐, 오차를
고려하지 않고도 정확하게 값을 구할 수 있는가? 그런 것들을 같이 생각하면서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방법이 예제가 1번하고 2번 방식의 차이점이에요. 아시겠죠? 그런 것들을 좀 강조하기 위해서 지금 여기에 들어왔습니다. 그걸 좀 이해해보고 한번 확인 다시 해보고요. 그래서 여기에도 이런 말 써놨다, 그죠? 나누기 60으로 하니까 이 두 번째 방식이 설명하고 있죠? 하면은 그죠? 이미 사용해서 분을 나누니까 온전한 분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오차가 없는 걸 얻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아시겠죠? 요거는 이제 뭐 우리 교재에 있는 설명을 그대로 했습니다. 그죠? 반올림을 해서 뭐 계산하는 이런 과정이 필요가 없죠. 아까 이게 1번 방식이었잖아. 그죠? 후처리하는 뭐 60을 곱하는 이런 과정이 필요 없이 우리는 여기서는 60을 그냥 바로 나누어 가지고 온전한 분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이 훨씬 좋은 방식이다. 더 나은 코딩 스타일이 맞다는 겁니다. 두 가지 방법이 있다. 결론. 어떤 하나의 문제를 풀기 위해서 제공될 수 있는 방법이 내 머릿속에 떠오를 수 있는 방법이 유일하게 한 가지 방법이 있는 것은 아니다. 사람마다 방법은 다 다를 수 있을 것이다. 여러분들 지금 이 강의 듣고 있지만은 여러분들 중에는 또 다른 방법이 여기에 떠오를 수도 있을 거예요. 당연해요. 세상에 어떤 문제를 푸는 방법이 한 가지 방법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각자의 방법이 다양할 때 그 중에서 어느 방법이 좋은 것이냐는 답은 똑같이 나오겠지만은 맞습니까? 그죠? 뭡니까? 더 간결하고 더 오차를 고려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방법이 좋은 방법인 겁니다. 그걸 강조하기 위한 예제가 지금 이 문제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럼 이제 우리 뭐 해야 돼요? 뭐 해야 돼요? 뭐 해야 돼요? 백지 상태에서 지금 방금 1번 방법도 2번 방법도 머릿속에서 정리는 되어 있을 거예요. 백지 상태에서 여러분들 스스로 여기에서 잠시 화면 바꿀게요. 여기에서 백지 상태에서 지울게요. 직접 한번 코딩 해볼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십시오. 또는 여기에서 지울게요. 지울게요. 책 보지 말고 스스로 머릿속에서 그 방법들이 정리가 됐다면 변수 이름 다르게도 괜찮죠. 하지만 나는 이런 시나리오로 문제를 풀면 입력이 들어와서 출력으로 나올 수 있을 것 같아라는, 그죠? 그것을 여러분들 스스로의 방법으로 머릿속에 상상한 것을 여기에 표현 한번 해보세요. 변수 이름이 뭐 다른 이름이면 어때요? 그죠? 그리고 출력되어지는 프린트 모양이 좀 다르면 어때요? 하지만은, 나도 분을 입력으로 받아서 실을 출력해 줄 수 있는 것이 되잖아 봐 라는 것이 여러분들 스스로 머릿속에서 이제 백지 상태에서 만들어 보면 됩니다. 다른 방법이라도 괜찮아요. 아시겠죠? 그게 코딩 공부하는 방법입니다. 앞에 했던 거 그 두 개를 여기서 딸딸딸 외우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죠? 1번 방법은 이런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거였구나. 2번 방법은 나머지를 구해서 해결하는 방법이었구나. 이걸 내 머릿속에서 정리가 됐다면, 자, 그렇다면 나도 한번 이제 스스로 한번 만들어 봐야지. 또는 나는 새로운 방법을 한번 만들어 봐야지. 뭐 그런 걸 또 올리면 돼요. 그게 개발자가 아까 이야기했던 맞습니까? 개발하는 경험을 계속 쌓아가는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노력이 될 겁니다. 아시겠죠? 고려해 주시고요. 여기 보면은 우리 교재에 몇 페이지죠? 요게 책 한번 볼까요? 훈련을 하나 시키고 있어요. 104페이지네요. 104페이지. 두 개의 퀴즈가 있습니다. 두 개의 퀴즈가. 이거 당연히 책 저 뒤에 가면 정답이 있어요. 정답이라기보다는 이 저자는 이렇게 코딩을 해봤습니다라는 코딩 샘플이 하나 있을 거예요. 있을 건데 여기 보세요. 그죠? 현재 온도를 뭘로 표현하라고요? 화씨로 표현해요. 그래서 그것을 뭘로 바꾸라고요? 섭씨로 바꾸래요. 네이버 검색에도 나올 건데요. 화씨를 섭씨로 변환하는 공식은 이렇게 된대요. 그럼 화씨를 주면은 이 공식 해가지고 섭씨로 바뀌도록 프로그램 짜면 되는 거 아닙니까? 맞지? 그니까 입력이 뭐야? 화씨야. 출력이 뭐야? 섭씨야. 머릿속에 정리되죠?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입력으로 뭐가 들어가서 출력으로 뭐가 나와야 되는지가 우선 정리되고, 그럼 그걸 하기 위해서 과정으로 여기 방법이 어떤 방법이 있어? 이거 떠올리면 된다 그랬잖아요. 이게 생각해야 될 단계예요.
생각해낸 단계에서 입력이 무엇인지, 출력이 무엇인지,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딱 정리되면은, 정리가 완벽하게 깔끔하게 되면 그걸 그대로 표현하면 되는 것이 두 번째 단계인 뭐예요? 코딩이에요. 맞습니다. 코딩 단계에서 표현법은 책에 있는 표현법들을 보고 익히면 돼요. 암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어떻게 표현해야 되더라? 기억이 잘 안 나. 아, 프린트라는 명령어를 어떻게 표현하더라? 기억이 잘 안 나. 책 보면 돼요, 그냥. 중요한 거는 코딩은 책을 보고 그 표현법을 흉내내면 되는데, 배워가면 되는데, 이 생각은 내가 떠올려야 되는 거잖아. 그래서 코딩하기 전에 생각이 중요한 겁니다. 떠올랐나요? 입력을 어떻게 표현하고 출력을 어떻게 표현할지, 그 방법을 어떻게 표현할지가 떠올랐나요? 그러면은 퀴즈 1번에 대한 것은 해결이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코딩 해보세요. 해가지고 답이 테스팅이죠. 다음 단계가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죠. 맞으면 박수 치고 끝. 틀리면 어떻게 합니까? 뭐가 틀렸지 찾아야 돼요. 표현법이 틀렸나? 코딩 단계에서. 생각이 틀렸나? 문제를 푸는 방법 단계에서. 그것을 찾아가지고 다시 정리해서 다시 코딩해서 또 테스팅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반복하다 보면은 디버깅이 되고 반복을 하고 디버깅이 되고 반복하다 보면 언젠가는 완성이 될 거예요. 그 과정이 길어도 괜찮아요. 처음엔 당연히 길 거예요. 옆에 친구는 10분 만에 해결하는데 나는 1시간 걸렸어요. 좌절할 거 아니에요. 나는 1시간 동안 더 많은 생각들을 할 수 있었으니까 그만큼 공부가 또 된 겁니다. 근데 이 과정을 거쳐야지 다음에는 1시간이 40분으로 줄어들고요. 다음에는 30분으로 줄어들고 다음에는 10분으로 더 줄어들 수 있어요. 이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은요, 나는 영원히 1시간이 될 거예요. 그래서 못 찾았어, 힘들어, 나는 잘 안 되는 것 같아, 그런 생각 하지 마세요. 강의하고 있는 저도, 여러분들이 많이 닮고 싶어하는 우수한 개발자들도, 대단한 개발자들도 전부 이 과정을 다 거치고 있었어요. 지금도 거치고 있습니다. 그죠? 당연히 안 배운 거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고, 안 해본 경험이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게 맞아요. 그래서 책 뒤에 미안합니다. 잠깐만요. 맨 뒤로 돌아가야 되죠. 그죠? 잠깐만요. 예, 왔습니다. 책 뒤에 얘네들 풀이했는 답이 하나씩은 있을 거예요. 이렇게 난 코딩했다라고 있을 건데 그거 보지 마시고요. 직접 해보세요. 이것도 직접 해보세요. 아시겠죠? 그러려고 하면 이거 잘 읽어봐야 돼요. 그래서 입력이 뭐고 출력이 뭔지를 명확하게 알고 그리고 나서 방법이 떠올라야 돼요. 얘도 마찬가지예요. 도대체 여기서 설명하는 것은 입력으로 뭐가 들어가가지고 출력으로 뭐가 나오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는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를 머릿속에 정리를 해야 됩니다. 이 과정 꼭 거치십시오. 뒤에 있는 답 보지 마시고요. 아시겠죠? 반드시. 이게 1시간이 걸릴 수도 있고 2시간이 걸릴 수도 있어요. 피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선배들 2학년들 또는 3학년 또는 졸업해가지고 지금 직장 생활하고 있는 개발자들 유명한 사람 많아요. 잘하는 친구 많아요. 형 프로그램 어떻게 잘 짜게 됐어요? 형은 어떻게 프로그램 그래 잘 짜요? 그 친구들이 하는 정답은 똑같아요. 많이 개발해보면 잘 짜게 될 거라고 딱 답할 겁니다. 그거 말고는 다른 지름길 없습니다. 맞아요. 결국에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은 이겁니다. 경험입니다. 그렇죠. 이거는 영화도 아니고요. 음악도 아닙니다. 듣는다고 잘하고요. 보기만 하면 잘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은 그렇지가 못합니다. 결국엔 나는 개발자가 돼야 되고요. 그러려고 하면 나는 결국에는 뭘 많이 해봐야 돼요? 개발 경험을 많이 해봐야 돼요. 이것에 대한 것이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가장 제1원칙이 되면은 여러분들은 좋은 개발자로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꼭 그렇게 해주세요. 꼭 그렇게요. 이번에는 다른 이야기를 좀 할게요. 여기까지가 우리 6장에 대한 이야기고요. 예, 맞습니다. 자, 4주차 학습하고 과제 안내 이미 설명을 했는데 정리하면서 다시 한번 마무리 짓고 말면 될 것 같아요. 그죠? 지금 우리 교재 6장의 프로그램 분석하고 이해했잖아요. 그죠? 될 때까지 하십시오. 될 때까지 강의 영상 듣고 책 보면서요. 다시 한번 정리하십시오. 직접 코딩을 한다면 백기 상태에서 직접 한번 이걸 만들어 보는 과정을 해보십시오. 그죠? 여러분들이 해봐야 돼요. 요게 제대로 된다는 요걸로 해보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없는 거 직접 해보십시오.
방금 했던 것처럼 두 개의 퀴즈를 스스로 한번 만들어 보세요. 답 보지 말고. 아시겠죠? 답 있어요. 보지 마세요. 하고 나서 내가 된 것을 뿌듯하게 스스로 테스트 해가지고 결과 나오면은 책에서는 어떻게 했지? 그때 한번 답 보세요. 아시겠죠? 그렇게 하세요. 미리 봐버리면 내 머리에서 생각하는 단계를 버려버리기 때문에, 그죠? 잘못된 학습이에요. 안 좋습니다. 과제는 뭔데? 과제는 없습니다. 축하합니다. 이번 주 과제 없어요. 그동안 공부 열심히 했잖아요. 1주, 2주, 3주, 4주 과제 잘해왔고 공부 잘했으면 됐습니다. 다음 학습부터 오프라인으로 수업할 수 있으면 제일 좋겠는데 글쎄요. 조금 더 확인하고 그때 가서 상황에 맞추어서 또 해나갈게요. 여하튼 지금까지 잘해오고 있는데 따로 과제는 안 낼 테니까요. 다시 한번 당부하지만은 요 학습해야 될 것만 정말 스스로 제출한다는 부담 없이 한번 시간을 투자해서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내가 이제 개발자로서 가야 되는 습성, 태도를 한번 만드는 것이 이 우리가 공부했는 6장을 통해서 좀 딱 여러분들 몸에 셋업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생각과 태도가. 아시겠죠? 그렇게 해 주시고요. 7장부터 그죠? 강의실 수업할 수 있으면 제일 좋겠습니다만은 상황이 어떻게 될지는 그거 봐가면서 또 알려드릴게요. 아시겠죠? 자,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강의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